자, 봐봐. 여기는 아예 증명 자체를 거의 대부분 못 하거든요. 증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약간 받아들인다로 가는 되겠지. 왜냐면 증명하려면 대학교 통계학이랑 대학교 미적분학 수준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증명을 못 한다고 고등학교 가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연속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어차피 확률 변수가 뭔지는 알죠? x인 거는. 현우, 확률 변수가 뭐였지? 이게 치수값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표본 표본 공간에서. 저기 표본 사건? 하여튼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인데 그 이제 표본 공간에서 이렇게 실수값 되는데 그 실수값이 이제는 낱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산계가 아니라 이제 구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확률 변수 이 x가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정의가 아는 거야. 얘가 어떤 실수값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를 취할 때 이때의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예시로 x가 시간 내가 몇 분 기다린 거야. 1분부터 4분까지란 말은 1분부터 4분까지 모든 실수값을 다 찾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뭐 길이 변화. 길이가 추워서 요만큼이었는데 갑자기 끓이니까 막 커지는 거야. 뭐 하여튼 길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피. 이런 것들의 변화들을 뭐 온도까지 넣을 거야.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면 제가 시간, 온도, 체중, 키도 있겠네. 뭐 키, 체중, 무게라고 할게 그냥 무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냥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2시부터 2시 10분까지 내가 기다린 시간을 x분이라고 한다면 그 x는 버스가 바로 온다면 내가 0분을 기다린 거고 버스가 최대 10분까지 기다린다 했으니까 10분이라면 10 그래서 0부터 10까지 모든 실수값을 차기 때문에 그놈의 x는 내가 기다린 시간이라서 뭐가 된다고?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라고요. 거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에서 쓰는 용어고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냥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는 그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구간을 취한다고 할게 알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놈의 fx 얘가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냥 확밀함이라 적을게. 확밀함. 근데 얘는 조건을 만족을 할 게 조금 많아요.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저 범위에서 fx는 항상 0 이상을 가져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을 했더니 얘가 1이 나와야 돼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건은 확률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확률의 계산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뭐다? 이놈의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랑 확률 밀도 함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랑 확률 밀도 함수는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는 px는 x에서 그게 바로 확률이었거든. 그래서 얘는 확률이 함수 값이었어요. 됐니?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넓이로 정의하고 있어요. 쌤, 정적분이잖아요. 맞아. 정적분이라서 원래 유형 넓이가 맞는데 fx가 0 이상이래.
그러면 음수 안 나오다는 조건값이 맞습니까? 물론 반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확률 값을 넓이 뭐 넓이가 찜찜한 사람은 정적분이라 적으세요. 이제 정적분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함수값의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물론 여기 있는 그 A, B는 알파벳에 포함되는 거야.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거라고 믿고 하고 있는데 됐죠? 그럼 이제 뭐냐 이래 된다고 봐봐. 요렇게 x축이 있어요. 항상 0 이상에 갖는 함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했더니 이 넓이가 1이래. 됐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얘는 기호로 적으면 이거잖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잖아. 맞아? 나는 얘를 확률로 약속을 하겠대. 뭐? P, A, X, B가 된대. 그러면 요게 지금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됐어요? 됐니? 됐죠? 자, 그 다음 참고로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Px는 A를 구한다는 말은 봐봐.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얘는 그냥 함수 값이 확률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넓이가 확률이라 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얘가 0인 거 알잖아. 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게 성립을 해요. 선은 넓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든 뭐 없든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산에서는 이건 다르다는 거 알잖아. x는 a, x는 a 플러스 1, 쭉쭉쭉 x는 b까지 그래야 됐잖아. 맞아?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뭐다? 적분값의 확률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든 없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니? 그 다음 거기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왼쪽 하단에 있는 예시. 자, fx가 2분의 1 빼기 8분의 1x 이렇게 지금 돼 있대. 근데 x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라고 약속을 하지. 이때 p0 x2 얘를 구해달래. 물론 기계적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림. 얘가 그림을 그리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에요. 맞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4를 넣어서 답이 0되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그어지게 되고 여기가 지금 뭐 되냐면 0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부터 체크를 할 거냐? 얘가 진짜 확률 밀도 함수가 맞냐고. 그러면 일단 봐봐. 0 이상의 함수값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0, 몇이니 얘들아? 0,2분의 1이잖아. 맞아? 자, 세로 2분의 1 가로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1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가 1 나오니까 뭐다?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고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넓이라고. 됐니? 됐니?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중점 맞아요? 중점이면 요 넓이가 S라면 전체 넓이는 4S 되는 거 맞아요? 닮은 비가 1대1면 넓이면 1대4니까. 그럼 여기는 3S가 자동으로 되겠네? 맞니? 얘들아 4S가 1이었잖아. 확률 총합은 1이니까. 그러면 S가 4분의 1이니까 3S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와요?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쌤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배우려면 적어도 미적분원을 할 수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적분 기호는 나오는데 너희한테 적분을 시키진 않습니다. 쌤 지금 적분했잖아요 이거. 인테그랄 제로부터 이까지 적분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직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차 함수 하면 적분해야 되잖아. 여기가 직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적분 기호만 알면 되지 적분 계산은 몰라도 돼요. 수능 문제는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내신은 미적분 원을 배우고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교라면 2차 함수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fx를. 근데 수능에서나 확률과 통계를 동시에 배우는 학교에서는 뭐다? 여기는 내가 아는 도형의 넓이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곡선이 나오면 최대 맥시멈이 1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적분 몰라도 된다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요게 뭐다? 1 나온다고. 이게 뭐라고? 확률 총합은 1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적분으로 안 하고 어차피 되게 다 선으로 직선으로 나올 거니까 뭐다? 이렇게 갈 건데 잘 여기 봐봐 얘들아. 멍청이가 아닌 이상 기울기 음수 잡으면 안 된다.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f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양수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됐니? 근데 여기가 지금 2라고 2. 그럼 여기 길이는 2k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에 2 곱하기 2k가 확률 총합 1 나오니까 k 값은 2분의 1 나오게 되면 되겠지. 이게 1번 풀이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풀이는 뭐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얘를 구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자고요. 1은 0점이라고 맞니? 자 여기가 s 1대1 닮은 넓이 b는 1대4니까 여기 3s 맞아? 4s가 1이네 s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참고 돼 있긴 한데 이 참고 아니에요. 너네 외워야 돼요 알겠지? 자, 얘는 이제 뭐다? 그냥 무지성 암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이산에서 그러니까 EV 시그마의 정의를 할 거야. EV 시그마의 정의. 그래서 이산에서랑 이산 어디 할까? 그거 뭐지? 세로? 연속에서. 그래서 지금 EX 그 다음에 VX 시그마 X 더 나아가서 EX의 제곱까지 할게요. 알겠지?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어 거기랑. 순서 다를 수 있어요. 자 이산은 다 외우고 있잖아. 민준 이게 뭐야? 시그마 1 i는 1부터 n까지 xi, pi 요거 잘하자. 연속에서 막 얘들아 시그마의 우리말이 뭐라고 했니? 이산합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연속에서는 연속합을 써야 되겠지. 연속합이니까 뭐가 돼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지금 뭐다? x, fx, dx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추론. 증명은 안 합니다. 증명은 대학교 과정이야.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 xi 대신에 x, pi 대신에 fx 됐지? 자 vx는 정의가 뭐였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 편차 제곱의 평균 요게 vx 정의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테그랄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x-m m은 평균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제곱 fx dx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그냥 뭐다? 그냥 루트 vx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vx 하시면 돼요. 됐니?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였죠?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서 알파 베타가 이거야. 확률 총합은 1만족하는 이 전체 범위를 말하는 거 알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도 뭐야? x제곱 fx예요. fx 제곱 아닙니다. 요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거 성립하는 거 알잖아. 얘가 뭐였니 얘들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잖아, 맞아? 맞니? 여기도 똑같이 성립해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알겠지? VX에서 큰일 났다. 자, 얘들아 이게 뭐였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m 제곱 fx dx잖아, 맞아? 저 완전제곱식 전개해주고 분배해주면 이래 되는 거 맞나요? x제곱 fx 빼기 2mx의 fx 그 다음에 m제곱의 fx dx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이거 인테그랄 분리해주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의 fx dx 마이너스 2m은 상수니까 인테그랄 밖으로 꺼내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fx dx 그 다음에 m제곱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잘 때려보면 얘가 지금 m이라고 m, ex 맞죠? 확률 종합은 1이니까 얘는 1 된다고 1 그러면 얘는 제곱의 평균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2m 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m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ex 제곱에다가 빼기 m 제곱이니까 뭐가 돼? ex 전체의 제곱이 나와서 성립합니다, 그치? 됐죠? 그래서 성립하더라. 봐봐. 이산에서는 특별한 예시가 어떤 게 있었지? 이항분포를 배웠잖아, 맞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항분포 한 개만 배웠다고 뒤에서 맞아?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아까 지금 여태까지 한 게 지금 다 연속인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뭐다? 정규 분포를 배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다? 연속 확률 분포 하나의 예시야, 예시. 그럼 이제 뭘 정규 분포로 할 거냐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뭐였니? 확률 변수 x가 개수, 횟수, 명수 뭐 이런 거였고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性확률일 때 이항분포라고 했잖아, 맞아? 여기도 이상한 걸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고.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루트 2파이 시그마 그 다음 분의 1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 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너네가 요 2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2는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놈이거든요. 너희 파이가 뭐야? 원주율이지. 3.14 159 삐리리 해서 무리수잖아, 맞아? 얘도 대충 2.782라는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파이같이 무리수라고 해야겠지. 여튼 1보다 큰 숫자라고. 그래서 지수함수인데 뭐 이렇게 생긴 거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상수고 이건 숫자 이건 숫자고 됐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때의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냐? 확률 변수 x가 따른다고 정규 분포 아까 노말이라 했다, 노말. 그래서 여기는 뭐 적냐면 m 평균 적어줘요, 평균. 여기는 시그마 제곱 분산 적어줍니다. 여기 평균 적어주고 여기는 분산을 적어줘야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fx의 특징을 좀 볼 거야. 요 fx 특징. 첫 번째는 너희 이거 알잖아. 지수함수는 그 기본형 있으면 항상 이래 생겼잖아. x축이 안 닿이잖아. 양수잖아, 맞아? 여기 제곱 얘들아 고작 제곱 온 것뿐이거든.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너희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이 함수. 일단은 감소함수인 거 알 거 아니야? 맞잖아. x 커지면 역수 될 거니까.
맞아? 우함수인 것도 알겠지. 마이너스는 똑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갈 거라고. 됐니? 그러면 뭐다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 다음 0,1 지나갈 거고. 이해됐니? 그럼 봐봐. 이 함수 지금 다 양수지. 함수 값이. 그럼 얘는 숫자고요. 양수 숫자. 이 숫자 2 대신에 2를 집어넣고 보면 평이동한 것 뿐이니까 얘랑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fx가 얘는 0 이상이 아니라 양수가 돼요. 확률 밀도 함수는 원래 0 이상인데 얘는 아예 0도 안 된다고. 그래서 fx는 양수가 나옵니다. 알겠지?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요 식이 뭐죠? 2차 함수인데 요게 뭐야? x는 m 선대칭 함수잖아. 맞아? 그럼 이 전식도 뭐다? x는 m 선대칭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다? x는 m 선대칭이 함수.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얘를 열심히 그림을 그려봤더니 뭐다?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근데 얘가 뭐라고? x는 m이더라. 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보여 얘들아? 점근선 보이죠? 여기도 점근선 보이죠? 됐습니까? 됐니? 근데 얘도 뭐라고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확률 밀도 함수니까 뭐야? 확률 총합은 1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봐봐. x축이 얘랑 다 있는 게 없으니까 쭉 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뭘 만족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를 한 개에 1 나오게 된다고. 그럼 너희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잖아. 적분구간에 무한대가 올 수 있나요? 요게 대학교 과정이라고. 요게 이상적분이라고 하거든. 또는 한자어로 다르게 번역하면 특이적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한단 말이야. 되니? 그래서 이상적분이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적분 계산은 안 배운다 얘들아. 알겠지? 그냥 요 함수는 이걸 만족한다라고 너희는 그냥 알고 가면 되고, 실제로 이거 증명이 있거든요. 이거 증명. 요거 증명을 순수하게 너희가 알고 있는 미적분으로 하려면 엄청 힘들고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다변수 미적분을 이용하면 요 증명이 푸비니 정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되게 짧게 증명이 되거든요. 짧게. 되게 신기하게 증명해. 막 이걸로 증명해. 인테그랄 두 번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어 이거 증명이. 근데 이거 단독으로 인테그랄 한 개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증명을 안 배운다고. 그냥 이거 성립한다라고 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나오겠죠. 그냥 내신에서 그냥 OX로 나올 거니까 알고는 가야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우리는 그 종 모양이라고 하겠대. 너희 별로 공감이 안 될 거지만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종 이거 딸랑딸랑이 이거 말하는 거겠지. 됐죠? 그래서 다른 쌤들은 이거 막 그거로 설명하더라고. 어린 왕자 뭐 얘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뭐 하는데 난 모르겠다 했지. 그 있잖아 그 보아베이비 코끼리 삼킨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번 돼 있는 걸로 좀 볼게요. 알겠지? 평행이동 시킨 거 폭 똑같은 거 얘들아. 폭이 똑같아요. 지금 x축 평행이동만 한 거야. 여기다가 내가 폭 동일하다고 적어 놓을게. 됐니?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의 평균을 M1이라 잡을게. M1. 이 아이의 평균은 M2라 잡을게. 이 아이의 평균을 M3라 잡을게. X는 M 대칭이니까 M은 평균 말하는 거 여기서. 알겠지?
근데 이 아이의 시그마 표준편짜리 시그마 1이라고 하고 표준편짜리 시그마 2라고 하고 시그마 3라고 한다면 평균은 눈알 있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건 알죠? 이게 선대칭이니까. 근데 시그마는 같아 알겠지? 얘들아 시그마가 뭐였지?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지? 산포도. 산포도는 뭐지? 자료의 대표값으로부터 흩어진 정도 나타낸 값이라고. 자료의 대표값이 여기서 평균이잖아. 폭이 같다라는 말은 흩어진 정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다? 폭이 동일하다는 말은 산포도가 서로 같다고. 됐습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요렇게 볼게요. 폭이 다른 거를 이제 제시를 할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지금 평균은 똑같다고 할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선대칭이 동일하다고 할게. 그래서 빨간색의 표준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의 표준편차를 시그마 2라고 하고 누가 아니야? 시그마 정도야? 초록색의 시그마 3라고 할게. 알겠지? 얘들아 평균에 달라붙어 있는 거는 빨간색이야 초록색이야? 평균에 달라붙어 있는 거는 달라붙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게 뭐냐고. 빨간 거야 알겠지? 요 선에 지금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안 붙어 있으면 이게 퍼져 있는 거라고요. 됐니?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포도 줄기 포도가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그 요게 우리가 밀집돼 있다라는 표현이야. 포도가 이렇게 듬성 이렇게 돼 있으면 퍼져 있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말은 산포도는 흩어진 정도잖아.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말은 산포도가 작다는 말이겠지, 맞아? 그러면 빨간색이 산포도가 가장 작은 거라고요. 그다음 초록색이 제일 퍼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까지 됐니? 됐어요? 그래서 요 말이 산포도가 작다라는 말은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말이고 밀집된 모양이 요렇게 요 선에 많이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겠지? 됐니? 얘를 중3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고르게 분포라고 한다고. 고르게 분포가 골고루가 아니라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고르다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건 중학교 3학년 같이 나올까봐.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너네가 하나 캐치를 해야 될 게 있어. 봐봐. 이상한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볼 건데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봐봐. 저 그림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져야 돼. 차이점이 뭐야? 얘는 교차를 하지. 봐봐. 빨간색이 위쪽에 있다가 빨간색이 아래쪽에 넘어오잖아. 교차를 하잖아. 근데 얘는 교차를 해야 해. 안 하지.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 조건 때문에. 봐봐. 얘가 넓이가 1이면 얘는 넓이가 1보다 클 거라고. 근데 둘 다 확률 밀도 함수라면 넓이가 둘 다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은 불가능한 그림이라고요. 맞잖아. 그래서 무조건 뭐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그림, 교차를 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니? 교차 안 하면 틀린 거야. 이 조건을 만족 안 해요. 넓이가 1이다. 자, 여기서 이제 더 특별한 걸 할 거야. 이제 더 특별한 거. 뭐냐면 여기서 m 값은 제로고 시그마 값을 1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fx가 식이 뭐가 나오냐면 루트 2파이분의 1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됐니? 이때의 분포를 뭐라 부를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붙어야겠지? 됐니? 쌤 그러면 도대체 저걸 왜 해요? 그냥 흰색만 배우면 됐지. 저걸 왜 하냐면 너네가 봐봐. 이 함수식 적분값 계산할 수 있어? 범위가 1부터 3까지? 못하잖아. 적분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적분으로 다 계산해 놓은 표가 있다고. 상용으로 근사값 계산하는 표준처럼 얘도 다 계산한 표가 있다고. 그러면 표만 있으면 우리는 뭐다?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표 보고 확률값을 구해주면 되잖아. 확률값이 넓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함수일 때를 사람들이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놨다고. 무슨 말인지 됐나요? 적분값을 다 계산을 해놨다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걸 배우는 거야, 주황색을. 바로 오른쪽 페이지 있어요. 141쪽에 오른쪽 거.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요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면 이때의 분포를 우리가 뭐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고. 이때는 x는 우리가 아까 뭐였니? 평균이 0이었고 시그마가 1이었기 때문에 얘를 자르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게 뭐다? 표준 정규 분포를 말하는 거야. 아까 m 값이 0, 시그마 값이 1. 됐니? 근데 보통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x라는 문자 대신에 z라는 문자를 조금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을 쓸 거고, z 확률 변수 가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조금 더 많이 쓸 겁니다, 알겠지? 됐니? 거기는 지금 내가 x로 해놨지만 실제로 z를 조금 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용어 나오냐? 상로그 표처럼, 삼각함수 표처럼 뭐다?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P0부터 Z, 이 Z가 이 Z를 말하는 거 알겠지? 요 Z. 얘가 별까지 이 값을, 이 적분 값을 계산해 놓은 표라고. 그러니까 좀 적어줄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지 얘들아? 인테그랄 0부터 별까지 루트 2파이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이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계산한 표라고. 그러니까 내가 적분할 필요 없다고 계산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학교 내신에 좀 치사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요 별의 범위가 0부터 9.99까지 되겠지. 됐니? 됐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학교에서 내신 뭐가 났냐면 99 정도로 내서 이거 X였어. 그럼 미친 학교가 있어. 왜 내는지 모르겠다겠지. 하여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쌤그러면 저 범위가 아니면 계산 못하지 않나요? 아니,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대칭성 써가지고.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울 거예요. 자, A는 양수라고 할게, 그치?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것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양수로 할까? 얘들아 계산 방법이 여기 있는 지금 내가 지금 하나 둘셋네 개 해놨는데 네 개만 있는 건 아니야. 훨씬 많아요. 그다음 나머지 그 외에는 너네가 알아서 적절히 센스 있게 잘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봐봐. 시작 한번 해볼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종 모양 그래프고요. 평균이 0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y축이에요. 됐니?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지금 요거 적분을 구해달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표는 0부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a부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쓰냐? 얘를 선대칭을 시켜주면 여기가 정확하게 a가 된다고. 0의 좌우대칭이니까. 그러면 너희가 눈알 있으면 알겠지만 얘랑 넓이는 똑같다라는 거 안다고. 맞아요? 그럼 우리는 노란색을 주황색으로 대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즉 얘는 표에서 0부터 ZA 그래서 얘로 계산하면 된다고. 그럼 요거의 표에 있을 거라고. 표에 이해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Z축이 있고요. 자, 여기 종 모양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적인 분포 그래프가 여기가 0이에요. 자, A가 양수래. A가 양수니까 A가 여기 있어 얘들아. 자, A 이하래. 그러면 뭐야? 이거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너희 이거 알지 않니? 민준아, 요거 전체가 1이래. 반은 뭐야? 2분의 0.5겠지. 그래서 뭐냐? 여기 넓이는 0.5인 거는 자명한 거라고. 좌우대칭 때문에. 됐니?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로 계산해야 돼? 0.5에다가 더하기 제로부터 a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로부터 a까지는 표가 있으니까 요거 표 보고 계산한 거랑 0.5랑 더하기 해주면 된다고. 됐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다음 여기를 볼게요. 자, A가 양수래. 그럼 여기가 우리가 0인 거 알고 여기가 지금 A라고. 너희한테 이 넓이를 구해달래. 됐니? 근데 우리는 표에 있는 거는 뭐라 했니 얘들아? 표에는 얘가 있다고. 맞아? 그러면 빨간색이랑 노란색 더하면 뭐야? 0.5잖아. 그래서 노란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다? 0.5에서 뭐다? P 제로 ZA를 빼주면 된다고요. 됐니? 그 너네가 지금 나는 10이면 수도 있거든? 선생님 여기 등호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가 있든 없든 선은 넓이가 제로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랬니? 몇 개만 더 연습해볼까요? 거기 있는 밑에 한 개 말고도 아닌가? 한 개만 더 할까? 나머지 너희 할 수 있겠지? 한 개만 더 해주면 되겠지? 그냥 여기 있는 것만 해줘? 말아. 이거 특별하게 더하는 게 있어요? 특별한 없으면 이런 아이디어밖에 없어.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눈 없으면 못해. 그런 느낌?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여기다 할게. 여기다 나머지 하나 여기다 할게. 자, P 마이너스 A Z B고 A, B는 둘 다 양수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림을 그려줘요. 그럼 이렇게 되고 선대칭이니까 여기가 지금 제로가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뭐 여기 있다고 치고 B는 여기 있다고 친다면 요거 넓이를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는 했잖아. 첫 번째 거에서 마이너스 A부터 제로까지는 뭐야? 얘를 좌우 대칭한 A가 있으면 요 넓이랑 똑같다라고. 그래서 뭐야? P 제로 ZA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잖아. 제로부터 B는. 그래서 뭐다? P 제로부터 B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요. 할 수 있겠지? 아마 너네 테스트 칠 때는 이거 제가 월요일 테스트 칠 때는 요 4개 말고도 조금 더 넣어놨거든요. 한 2개 정도 더 넣어놨을 거야. 더 넣어놨으니까 그냥 맞추길 바래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림을 그려요. 종 모양을 그립니다. 여기가 제로예요. 0의 선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 2는 여기. 우리는 이거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에서 1까지랑 똑같다고. 그래서 왼쪽은 0부터 1까지, 오른쪽은 그대로 0부터 2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0.3413이랑 0.4772를 더해줘야 돼요. 안타깝게 숨쉴 때도 소수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 더해주면 뭐가 되니? 현우 더하기 8185. 이렇게 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너희 외워질 거야. 루트 2가 1.4에서 외우는 것처럼 얘도 사실은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지만 3, 4, 1, 3인가 외울 거고, 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숫자 더하기도 8285가 그냥 외워질 거야. 왜냐면 그만큼 자주 나와. 요 두 개 대충 더하면 8285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어떻게 하는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가 2.58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는 뭐 한다고? 반띵 0.5에서 이 빈 여백을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0.5 빼기 P 0Z 2.58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0.5에서 0.4951을 빼주면 돼요. 그럼 얘는 0.0049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나요? 자, 여튼 이번에는 그 정균표의 표준화라는 용어를 할 거예요. 표준화가 뭐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표준 정규분포 말고 그냥 정규분포. 됐니? 얘를 적당히 치환하면 Z로 바뀌어 x가. 그 다음에 그 Z가 뭘 따르냐면 얘를 따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치환이 들어갔냐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외워야 돼. 요게 표준화 공식이야. Z는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는 치환을 가면 돼요. 됐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는 봐봐. EX가 M이고, 맞죠? 여기가 M자리, 여기가 분산자리잖아. 그다음 VX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러면 난 이 치환을 했을 때 지금 뭐가 나야 되더라? EZ가 제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VZ가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 치환이 맞는 거잖아. 한번 해보자고, 실제로. 그럼 이게 진짜 맞을까? 를 증명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까 그 센 뒤에 넘겼잖아. 표준 정규 분포표였어. 그러니까 이 표야, 이 표. 그러면 정규 분포 있으면 이 치환해버리면 다 이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모든 정규 분포도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치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얘들아 봐봐. 이 Z는 Z가 지금 요거니까 요거 그대로 세울게. 시그마 분의 1x 빼기 시그마 분의 m 돼요. 자, 그 다음에 VZ는 V 시그마 분의 1x 빼기 시그마 분의 m 됩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도 이거는 안다고 갈게. 그 우리 있잖아. 이산에서 E ax 더하기 b, 얘가 뭐였니? a 2x 더하기 b였잖아. 맞아? 그 다음에 v ax 더하기 b, 얘가 a 제곱 vx였다고. 맞아? 그 다음에 시그마 ax 더하기 b가 뭐였니? 절대값 a의 시그마 x였잖아. 맞아? 맞지? 이게 이산뿐만 아니라 연속에서도 성립을 해요. 그러면 너네가 또 나한테 따질까봐 가볍게만 증명하고 넘어가 볼게. 자, 봐봐. 아까 우리가 뭐였냐면 요것만 일단 먼저 증명을 해볼게. EX의 정의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fx dx였어요. 됐니? 여기서 얘의 정의를 알고 가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지? 얘는 여기 x 앞에 fx 말고 여기 x만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뒤에 pi는 안 건드렸잖아. 그것처럼 여기는 x는 안 건드린다고. 됐니?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분배해주고 인테그랄 분리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a에다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fx dx에다가 b에다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런데 얘들아 요게 뭐였니? 요게 ex였잖아. 이게 ex. 요거 확률 총합 1이었잖아. 1. 그럼 얘가 뭐가 돼? a dx 더하기 b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치? 맞습니까? 나머지 분산도 그 분산 인테그랄이라던가 아니면 재평형제 써가지고 하면 분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밑에 거는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현우 네. 혹시 분산 못 믿겠니? 그래서 VAX 더하기 B는 인테그랄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는 AX 더하기 B고 이때 평균 뭐라 했니? AM 더하기 B잖아, 맞아? AM 더하기 B잖아, 맞아?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 이거 나온 건 알죠? 됐나요? 분산 이거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는 B 사라지는 거 알잖아, 맞아? B 사라지니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는 꺼낼 수 있으니까 A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fx dx 된다고. 이 정도면 되겠지. A 제곱 꺼내면 끝이죠? A 제곱 꺼내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m 제곱 fx dx 되잖아, 맞아? 근데 이 아이가 누구야? vx죠? 그래서 뭐다? a 제곱 vx가 된다. 됐죠? 됐니? 그럼 이제 막 쓸게. 얘 뭐라고? 시그마 분의 1에 2x 빼기 시그마 분의 m. 얘들아 ex가 m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뭐가 돼? 0 나오죠? 얘가 m이니까. 얘가 m이니까. 맞니? 그 다음 얘는 얘들아 뭐가 되니?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잖아. 근데 vx가 뭐야?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역수관계니까 뭐 나와? 1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요 치안으로 간다면 늘 얘가 0과 1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정규분포를 모든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된 거 맞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정규분포가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라는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뭐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 표를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지워야 될까? 오늘 뭐 이해됐니? 자, 그러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표준화 공식이 이겁니다. 일단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자, 1단계 m을 뺀다는 거야. m을 빼. 여기 67 빼기 m인데 m 값이 65래. 됐니? 자, m 뺐어. 여기 지금 안정돼 m 뺀 거야. x 빼기 m 한 거야. 여기서 뭐 나눈다고? 시그마 나눠줄 거야. 여기가 분산 자리니까 시그마는 4 되겠지. 됐니? 쌤 근데 이거 왜 안 적어요? x 빼기 m분의 나누기 시그마가 z로 바뀌잖아. 여기 바로 z 적어버려. 됐니? 여기는 바로 z 적어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이 숫자에다가 m 빼고 시그마 나누면 된다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나오니 얘들아? p z 0.5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려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그릴 거거든 얘들아. 근데 지금은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제가 계속 이 그림을 그려드릴까 알겠지?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0 된다고. 여기가 0.5가 됩니다. 0.5.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요거라고 요거.
왼쪽은 0.5라고 맞아. 절반이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0.5 더하기 P0Z 0.5가 됩니다. 현우, 표 좀 확인 좀 해줄래? 네. 1915? 1915예요. 그럼 얘는 0.5랑 0.1915를 더해서 0.6915가 정답이 됩니다. 그치? 맞나?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맞아. 맞아요. 1915 맞아. 너희 시험 칠 때는 표 주어질 거니 걱정하지 마. 설마 표 없는데 너네 뭐 표 다 외워서 와. 그렇게 악마는 아니다 나네, 그치? 시험지 내가 표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왜 교재표가 없지 당한 거야. 시험지 때 내가 표를 만들어놨어 내가. 자 한번 얘 해볼게. 얘도 어떻게 한다고? 자 61에서 평균 65를 빼주고 시그마 나눠주고 여기는 Z로 바뀌고 71에서 평균 65 빼주고 표준편차 4 나눠주고 됐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Z 1.5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됐니?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제 마지막 거리 이게 훨씬 너희 암산되지 않니? 여기 0이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5라고 요거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는 제로에서 1로 바뀐다고. 그래서 얘가 P0Z1로 바뀌고 오른쪽은 제로에서 1.5 해줘야 되겠죠. P0Z 1.5를 해주면 된다고요. 됐니? 그래서 제로부터 1은 0.343이고요. 표가 주어져 있어야겠지. 표가 있어요. 왠지 외우러 가네요. 현우 1.5 확인해줘. 4332. 433이래. 표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만드는데. 근데 왜 세 자리 없어요? 뭐가? 1.50, 1.5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요. 아까 내가 약속이 9.99까지라고 했는데 걔는 아. 뭐 개소리하고 있니? 뭐뭐 잠깐.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돼요? 0.7745 이렇게 나오게 되어야겠죠? 만약에 시험지인데 틀리면 현우가 표를 잘못 부른 거 알겠지?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너네는 표가 주어져 있을 거니까 시험 칠 때. 그러니까 현우가 틀린 게 아니라 너희가 단수 틀린 거겠지.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표준화 해주면 여기 Z로 바뀌고 167.5에서 평균 170 빼주고 그다음 표준편차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PZ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표란다 그래프 그리면 이래 됐잖아 맞다? 여기가 제로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0.5는 여기 있다고. 그럼 나는 이 확률을 구하고 싶다. 얘들 봐봐. 됐니? 이 확률을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가 0.5일 때 이 확률과 같다고. 됐니? 근데 저 파란색은 어떻게 구한대? 0.5에서 이걸 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프린트 없는 거야. 이런 계산법. 주황색은 파란색 같고 파란색 계산은 0.5에서 초록색 빼기. 됐니? 그러면 얘는 0.5에서 P0Z 0.5 아까 0.5가 1915였잖아 맞아? 여기 보이는 거 있죠? 1915 그래서 0.5에서 0.1915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3085 이렇게 나오게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 그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을 거 알겠지? 됐니? 그래서 이 x는 지금 뭘다? 정규 분포를 따르더래. 됐니? 근데 평균은 630이고 표준 편차는 70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래.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면 5,000명이 있는데 합격할 확률은 봐봐. 전체 5,000명 중에서 지금 뭐다? 350명이 채용 예정이니까 이게 합격할 확률이잖아. 합격 확률. 맞니?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몇이니 얘들아?
0 빼고 5를 약분하면 이래 되잖아. 맞니?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최저 점수를 별이라고 잡을게요. 별. 됐니? 그러면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점수가 요 별이 이상 되면 합격을 한 거잖아. 맞지? 이 최저 점수 넘으면 합격이잖아. 그럼 얘가 봐봐. 한글로 읽으면 합격할 확률이라고. 그게 몇이라고? 0.07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다? 이런 정규분포를 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니까 표준화라는 작업을 할 거라고. 그래서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주면 x는 z로 바뀔 거고 별에다가 평균 빼준대. 평균 630이야. 표준 편차로 나눠준대. 70이에요. 그래서 요게 0.07이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봅니다. 뭘 캐치할 거냐면 이 숫자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캐치를 해줘야 돼. 얘들아 봐봐. 얘가 만약에 0보다 왼쪽이라면 이거 이상이니까 이만큼이잖아. 그럼 얘들아 이만큼이란 말은 요게 0.5라고. 그럼 0.5보다 더 큰 숫자가 나야 된다고. 근데 지금 봐봐. 주어진 숫자 0.07은 0.5보다 작다고요. 됐니? 작기 때문에 얘의 위치는 오른쪽이라고. 왼쪽이 아니라. 그래서 뭐다? 여기라고. 그러니까 0.5로 확인해줘야 된대. 이 작업 반드시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다? 70분의 별 마이너스 630 된다고. 그래서 요거 이상의 확률이 뭐다? 0.07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0.5에서 요거 빼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요 계산은 0.5에서 P0 Z 70분의 별 마이너스 630이 된다고. 근데 그 확률이 몇이라고? 0.07이래. 그럼 따라서 P0 Z 70분의 별 마이너스 630이라고 하는 놈은 뭐다? 0.43이 나오더라. 됐니? 근데 여기 봐봐. 문제 있잖아. 0.43이 1.5래. 요 숫자가 몇이라고? 1.5였대. 따라서 별은 7이랑 15 곱하면 몇이지? 민준 7이랑 15 곱하면 105? 105랑 630 더하면 735가 커트라인, 컷오프 라인이 된다. 됐습니까? 여기서 얘들아 좀 많이 들어갔다. 이런 해석도 해야 된다는 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 다음에 뭐다? 최저 점수를 별로 세팅하는 거. 됐니? 그 다음 너네가 뭐다? 이 0.07을 구해냈다라는 거. 보통 저기 파란색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서 애들이 막히거든요. 까먹으면. 됐니? 자 이거 질문 갈게. 문제 조금 이상하잖아. 얘들아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뭔데? 정기분포, 연속 확률 분포라고. 네. 응시자 5,000명이 점수 낮게 아니야? 낮게 아니야? 낮게면 이상확률 분포 아니야? 이상확률 분포인데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지금 우기고 있다고. 얘가 뭐 실수 구간을 다 취하는 거 알잖아. 한 명이 점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뭐라고? 이 점수 x는 이상확률 변수라고. 근데 내가 지금 뭐로 풀었는데? 연속으로 풀었잖아. 이상하지 않니? 이산인데 연속으로 풀었다니까? 5,000명 정도 충분히 많으니까 연습. 비둘기집 정리 멋있게 해가지고 되지 않을까. 비둘기 정리가 아니야. 비둘기는 그거고. 비둘기 100마리가 있는데 집이 99개네? 한 집에는 2마리가 있네? 이거고. 그러니까 한 개는 다 치워지지 않을까 그런 추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 143쪽 넘게 봐봐. 그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있지. 뭐가 중요하니? 핵 중요 보이니? 네. 핵 중요 한번 읽어봐봐. 근사적으로 빠르다. 얘가 이산이지만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말하는 n은 요 5,000명이겠지. 충분히 크면 그냥 연속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근사적으로 따라 말하는 근사값이라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근사값은 창값이 아닌데 그냥 풀어도 돼요? 그 풀어라고 낸 거야. 됐니? 된 거 맞아? 근데 의상으로 풀 수 있어요? 어? 뭐가?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풀어? 5,000명인데 그것도 할게. 너네 그러면 별량 다 5,000명 점수 다 때려 합쳐가지고 평균 구하고 평균부터 구해줘야 되는데. 역시 비둘기. 그러면 문제에 5,000명 점수 다 적어줘야 된대. 아무리 똑같은 점수가 있어도 도수법으로 표현해도 그는 장난 아닐 건데. 됐어?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야겠죠. 그러니까 문제 오래해요. 이건 이사님 이거 소리 하지 말라고. 알겠죠?